안녕하세요. 모노빈 프로헤어 살롱 대표원장 박혜빈입니다. 오늘은 제 지성 두피와 샤누 탈모 개선관리 3회차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뿌리 염색할 때가 됐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뿌리 염색이랑 그리고 전체 염색을 진행을 했고요. 염색 후에 샴푸 한 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샴푸 한 번에 총 2번의 샴푸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모공 주변에 염색 찌꺼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이제 오늘 아로마 케어를 함으로써 이 두피 모공 주변에 남아있던 염색 찌꺼기가 얼만큼 제거가 됐는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산화된 피지들이 얼마나 더 제거가 되는지를 보는 영상이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사용할 오일은 호호바 오일, 라벤더 오일, 티트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이에요.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건성 두피, 지성 두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고요. 이제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퓨어 아로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풀들의 독성을 중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성 두피의 피지 제거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로즈마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기억력 증진, 그리고 이제 몸의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오일로 되게 유명을 해요. 근데 단 주의할 점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혈액을 순환을 막 빠르게 시키다 보니까 혈압을 좀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한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저혈압이신 분들한테는 로즈마리 오일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저의 지성 두피와 산후 탈모 개선 관리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가 좀 돼야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오늘 청자켓을 입었는데, 일단 자켓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 두피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수건을 두르겠습니다. 제가 넥 타월을 새로 마련을 했어요. 이제 기존의 수건 사용도 되게 걔네도 특허받은 수건이라 사용감이 되게 좋은데, 이런 제가 이제 이런 혈점 어깨 마사지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넥타올을 준비를 했고, 우선 이제 저의 두피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관리가 이제 3회차죠. 그리고 저는 어제 뿌리 염색과 전체 염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섹션은 정확하게 타야만 두피 확대경으로 봤을 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두피입니다. 지금 약간씩 이렇게 여기 보여지는 부분들이 모공 옆에 조그만 작은 구멍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선, 소한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두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소한선에 가깝고요. 땀을 배출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공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지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있지만, 모공 주변이 조금 붉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뿌리 염색을 하니까 숱이 좀 많아 보이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모공을 염색 약찌꺼기들이 이제 그 구멍들을 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채 뿌린 것처럼 메꿔지기 때문에 좀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두피한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아로마 케어를 하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어제는 진행하지 못했고요. 오늘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지금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애프터 아로마 케어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모공 주변을 보시면, 아깝게 진짜 찌꺼기가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염색 직후가 아니라 염색 직후 샴푸 한 번, 그리고 또 집에서 지성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2번을 한 상태예요. 일단은 지성 샴푸는 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좀 더 강하거든요, 일반 샴푸보다. 그래서 더 많이 제거가 된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샴푸는 그냥 일반 샴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 집에서 셀프 염색 후에 쓰시는 샴푸에 따라서 모공에 남아있는 염색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 시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이제 3회차까지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3회차 때 보여지는 결과, 그리고 6회차 때 보여지는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아까 홈케어 얘기했죠? 아까 홈 시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셀프 시술을 막, 부추기진 않지만 그렇게 반대도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홈에서 하시는 건, 집에서 하시는 시술은 되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손상도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다시 샵에 오셨을 때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알고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런 셀프 시술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집에서 많이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셀프 시술 하시는 분들처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시술 방법을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모발이나 두피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다시 샵에 오셨을 때 그 개선 관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보다는 개선 관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다시 샵에 오셨을 때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알고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런 셀프 시술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집에서 많이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셀프 시술 하시는 분들처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시술 방법을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모발이나 두피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다시 샵에 오셨을 때 그 개선 관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보다는 개선 관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제 이 목덜미 부분 쪽은 많이 피부가 빨갛잖아요. 이렇게, 그쵸? 제가 이 주변, 이 목 뒤를 자주 긁어요. 생각할 게 많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이렇게 뒤를 이런 식으로 계속 긁는 편이에요. 다 자기들만의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생활 습관 있죠? 그게 전 여기를 긁는 거예요. 저도 고치고 싶은데,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습관은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저의 두피를 확인했고요. 영상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꺼두고 이제부터 브러싱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피 케어할 때는 우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우드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전기가 안 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빗질을 할 때는 이 정수리 부분, 백해 지점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노폐물이 빠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하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제가 일주일 사이에 살이 좀 찐 것 같네요. 아닌가요? 저 지금 피부 튜닝 끝나고요. 얼굴 튜닝 끝났어요. 이제 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이제. 방금 이제 브러싱이 끝났으니까 빗은 다시 소독을 할게요. 소독을 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라벤더 오일에 그다음에 티트리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을 해서 오늘 저의 이제 두피 케어를 할 거고요. 호호바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일단은 블렌딩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앞전에 이제 제 머리 숱이나 제 머리 기장 정도 됐을 때는 호호바 오일을 30ml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은 30ml를 준비했고요. 이제 티트리 오일 이게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 하는 거에 대해서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비율을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증상에 따라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공유하기는 힘든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호바 오일 30ml에 그다음에 라벤더 오일 15방울 그리고 티트리 오일 8방울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 8방울을 사용할 거예요. 로즈마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용을 다 했네요. 로즈마리 오일이 수험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오일이죠. 집중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오일이어서 그렇기도 해요. 이제 라벤더 오일 자, 이렇게 오늘 아로마 케어를 할 거를 블렌딩을 했고요. 이제 얘를 소분을 할게요. 소분을 할 때는 네, 제가 유리 시험관을 통해서 소분을 할 거고요. 소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 피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피 구역마다 나눠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시험관을 준비한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두피를 마사지 할 수 있는 솜을 만들어야겠죠? 솜은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이제 솜뭉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에 적신 솜을 이용할 거고 지금 현재 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호흡기 질환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손 소독제라든지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2차 감염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아직 백신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이 우드 스틱을 손 끝에 올리신 후에 끝이 뾰족해지지 않게 살짝 누르신 후에 이 손바닥에 굴곡을 이용해서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4개를 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우드 스틱 4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두피의 파트를 나누고 진행을 할게요. 두피는 4등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4등분을 하고 귀 뒤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밴드를 사용해서 너무 빙빙빙 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풀을 거고 그렇게 빙빙빙 꼬는 과정 중에서 모발이나 두피에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고정만 시켜주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제 앞쪽을 진행을 할게요. 확실히 앞이 많이 짧아졌죠. 앞전에는 할 때보다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관을 이용해서 저의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공중보건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와 이 세균, 즉 박테리아의 약간 구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그리고 얘네들이 왜 위험한지,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위험한 거라고 인지하시는 거랑은 너무나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살짝 그 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에 관련해서 살짝 정보를 드릴게요. 우선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세균, 뭐지? 다 들어본 말인데, 그죠? 바이러스는 다 들어본 말인데, 세균은 박테리아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 균이 입자가 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고,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엄연히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균은 박테리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박테리아는 예를 들어 어떤 거냐? 균, 예를 들어 뭐 무좀균, 아니면 무슨 포도상구균, 이렇게 곰팡이균, 진균, 이런 식으로 균 이름이 붙는 애들이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 뭐 인플루엔자, 아니면 뭐 무슨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뭐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종류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바이러스들이 이 침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건데, 왜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끊기는데, 이제 이 침을 비말핵이라고 해요. 정식 명칭 비말핵인데, 이게 바이러스가 침에 섞여서 분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침이 튀기잖아요. 그럴 때 이 침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이 인체에서 뿜어져 나온 이 수분이 어쨌든 증발을 하잖아요. 침에 있는 이 물성분이 증발을 하고 났을 때 남은 바이러스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파가 많이 되는 거고, 심지어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기침 있잖아요. 에치 하면서 나올 때는 그 에치 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게 더 멀리 전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지 않았어도 얘가 공기 중에 떠돌면서 1차 감염, 2차 감염, 그리고 또 그 이상의 다수에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침이 순간적으로 튀었을 때 내 인체에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위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가장 뭐냐면, 감기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기를 걸리신 분들이 쓰셔야 되거든요. 왜 그분들은 막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냥 대놓고 콜록콜록 하고, 감기 걸리기 싫은 사람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전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쓰고 감기 걸리신 분이 안 전파를 시키면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날 텐데 왜 그런지 도저히 저는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로 두피를 문질렀거든요. 근데 보실래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색감이 이렇게 묻죠. 두피에 묻어있던 게 이렇게 닦여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쪽 진행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마스크에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KF94는 이제 그 필터에서 그 이제 이 메시 그 종이면 그 메시 그 종이면에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초미세먼지를 몇 프로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를 써놓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94는 94%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KF80 있잖아요. 80은 80% 걸러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는 또 입자가 크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바이러스보다는 미세먼지가 입자가 훨씬 더 조그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1cm, 3cm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마이크로미터의 기준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미세한, 진짜 마이크로미터라는 그 단위 자체가 엄청나게 작게 얘네를 약간 정말 미세하게 쪼갠 단위거든요. 엄청 미세하게 쪼갠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 마스크를 주무세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다시 또 그랬어요. 일회용 마스크 쓰셔도 된다. 꼭 KF 아니어도 된다 하잖아요.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감염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시즌상 또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같이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KF 라인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비교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우리 피부에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그 에탄올 알코올을 만났을 때 그 단백질 변성이나 합성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곧 이제 단백질이 활동하지 않으면 세포 이제 균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소독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역할을 안 해야만 호흡기나 이렇게 입안으로 신체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으니까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아직까지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신종 인플루엔자들과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박쥐인 건 알고 계시나요? 박쥐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는 이유로 박쥐를 섭취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먹은 사람들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는 우리 몸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기 증상이 막 오다가 그거를 면역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 폐렴까지 가는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진자라든지 이제 감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하신 노인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확진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먼저 올리는 게 또 다른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쨌든 우리 몸은 앞으로 무조건 면역력입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면역에 관련된 질환으로 아빠를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뭔가 좀 건강을 바라보는 눈이 남들이랑 좀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년지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전에 제 결론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질환들은 다 면역력과 싸우게 되는 질환들일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몸들이 이제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면역 관리를 해야 돼요. 면역 관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내장이 먼저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내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C, 왜냐면 일단은 신체 그 에너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에너지를 올릴 수 있다는 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은 균이라든지 면역 체계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되는 거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장에서 마지막 영양의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이 튼튼해야 영양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진짜 건강을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기는 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무언가가 생기면 잃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오래 지키려면 건강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진행할 네 번째 구역이에요. 제 동영상이 주로 1시간짜리예요. 1시간이 좀 넘죠? 그럼에도 시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진짜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것도 이 세상에 있었네? 라고 아실 거예요. 진짜 뭔가 저는 사실 진짜 수익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 1시간 과정이 힘드셔도 그냥 막연하게 듣고 계시면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대화 초반부터 정보를 많이 풀었죠. 왜냐면 제가 이 동영상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풀 영상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영상 안 찍는 거, 그냥 뭐 이제 시간 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찍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들은 이제 편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이 1시간이 넘는 편집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일단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오늘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사항들은 이제 굳이 영상으로 다 노출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런 테크닉인 부분들도 빨리 감기를 할 거고요. 근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이게 대화를 막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전에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시술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전 지금 셀프로 하는 거고,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빨리 감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혈전 마사지가 끝났고 이제는 가온식 스팀 미스트기를 사용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온식 스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피부 장벽이 아무거나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증기를 통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아로마의 힐링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미스트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로즈마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다음 주에 국가시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봤는데 다음 주에도 국가시험을 하나 더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올려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즈마리를 이용해서 저의 컨디션을 좀 올리고 집중도를 좀 올리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계속 가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혈액순환을 좀 해서 피로감을 덜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을 했고 스팀기를 쓸게요. 약간 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거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미스트기는 이제 뭐 내가 케어를 할 건지 펌을 할 건지 염색을 할 건지 그때 내가 수분감을 얼마나 줄 건지에 따라서 그 온도라든지 미스트의 양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 두피 케어 같은 경우에는 50도에서 최고의 분사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는 20분을 하는 편이에요. 뭐 특별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온도가 뜨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제외하고는 거의 50도에서 20분을 유지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삐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확 차오르겠죠. 그러면 저는 20분 동안 미스트기를 쓸 거고 그 사이에 동영상은 편집됩니다. 시작됐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사이에 저는 수면을 취하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이제 샴푸를 진행할게요. 샴푸는 오늘까지는 이 세티니크 덴트러프 샴푸를 이용할 거예요. 오늘 샴푸는 2번 짰고요. 샴푸도 이제 붓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샴푸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이 유분의 면과 수분의 그 면과 면을 그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이 계면활성제의 주 기능이 거품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거품이 일으켜져 났을 때 그 면적을 크게 키울수록 흡착하는 노폐물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ሻmpoo를 해보시면, 샴푸나 폼 클렌징 같은 거 이제 사용하실 때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그 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거품망? 그 거품망을 이용해서 막 거품을 만든 다음에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막 폼 클렌징이나 기타 샴푸나 이렇게 바로 손에 바로 짠 다음에 이렇게 몇 번 문지르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블렌딩을 했더니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뭐랄까, 그 계란을 마구 휘둘렀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변했죠. 샴푸를 사실 때 이런 제형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존의 모발에는 수분을 충분히 묻히셔야 돼요. 그냥 대충 막 머리에 물 묻히고 물 묻었으니까 샴푸 뽕뽕뽕 이렇게 샴푸를 하면 샴푸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정확하게 샴푸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묻힌 상태에서 샴푸를 짜시고, 샴푸도 손에서 충분히 비비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섹션을 나눠서 샴푸를 도포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원래 이제 고객님들이랑 회원님들한테 할 때는 이제 정확하게 섹션을 딱딱 이제 정확한 크기로 나눠서 골고루 발라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셀프기 때문에 이제 화면으로 보여지는 정도에서 감으로 제가 도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두피가 막 이 염색 찌꺼기들이 막 위로 올라오니까 막 두피가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제가 어제 염색을 한 게 맞죠? 저도 제가 고객님들은 염색 끝나고 나서 두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 하고 다시 또 두피를 보여드리면 진짜 다 우와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오늘 제 두피를 보면서 우아를 하고 싶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게 많잖아요. 강의도 다녀야 되고, 이제는 이제 또 새로운 강의도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가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24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성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영상 안 찍으면 안 되나? 이런 몹쓸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나 혼자 개선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관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보가 없을 때 생각하면,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이 또한 재능 기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짬짬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나, 빗을 떨어뜨렸어요. 자, 다시 새로운 빗으로
저는 떨어뜨리는 도구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또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얼추 샴푸를 다 도포를 했습니다. 저는 산후 탈모로 이 앞쪽에 탈모가 심한 관계로 여기가 되게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클렌징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 부위의 세정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특히 정수리까지. 왜냐하면 정수리가 샴푸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 돼요. 나는 정수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어디냐면 이렇게 두상을 만졌을 때 이 맨 위에 말고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부위가 약간 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완전 뒤통수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쪽에서 가장 위에 부분과 뒤통수 사이쯤에 약간 두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가 정수리예요. 보통 거기서 가마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에카라는 이제 에카가 나올 수 있는 이제 백회라는 혈자리가 존재하고 그래요. 아기 때는 천공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맥박 두개골이 다 닫히지 않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아기 때는 생각보다 천공이 뒤에도 있지만 여기 앞쪽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앞쪽의 공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샴푸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두피 마사지를 해줄게요. 두피 마사지도 이왕이면 백회에 있는 부분으로 모아주시면 이 노폐물이 빠지는 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샴푸 브러싱이 끝나면 이제 잠시 대기할게요. 기능성 샴푸들은 그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3분에서 5분 정도는 그냥 방치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를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 계면활성제가 이 모공에 약간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을 타고 생식기까지 전해지는데 3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식기에 전달했을 때 성호르몬의 교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연 계면 활성제들이 들어간 샴푸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천연 계면 활성제여도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지금 전 잠시 대기 후에 머리를 감고 와서 앰플을 바르기 직전에 제 두피 상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제 머리를 감고 왔어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머리카락은 이제 죽은 세포고 이제 단백질들이 각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감각은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그 큐티클이라고 해서 가장 겉표면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쌓여 있는 면을 막 비비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장미가 가시끼리 막 비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가시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겠죠. 똑같아요. 큐티클도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큐티클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유실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지문을 이용해서 닦아주시고 모발은
두드려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닦아주시면 되고. 개운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봐도 바로 두피가 그냥 하얗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 저의 모공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앰플은 여전히 저는 노니 추출물이 들어간 앰플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노니가 항염 재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 두피이신 분들한테는 그 피지 조절이라든지 2차 염증 반응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 지성보다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지루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루성이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앰플 중에 하나예요. 어떤가요? 저희 두피 상태가. 오, 확실히 아까보다 뚫린 정도가 더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부위도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오, 모공 주변도 깨끗해졌고 모공도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산후탈모의 가장 심각한 이 앞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5대5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는 미용사. 저는 저희 예쁨이 아니라 극사실주의. 극까진 아닌가? 오, 진짜 깨끗해졌어요. 진짜 염색 찌꺼기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느낌 때문에 염색하고 나서 두피 케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제 모공이 이 부분도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모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뚫려서 지금 보면 앞쪽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이 앞쪽이 모발과 모발의 면적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라고 칭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모낭들을 찾아내게 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피지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숨어져 있던 모낭들을 찾게 되면 그 부분에 다시 모발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들이 점점 채워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벌써 이제 3회차인데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잠깐만 노니 추출물이 들어간 앰플을 이용해서 두피의 보습과 항염이 될 수 있는 앰플을 에어브러시를 통해서 분사하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이제 이거 카메라 끌게요. 제가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피부 장벽 중에 하나, 이제 피부 장벽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노셀이라고 했었잖아요. 나노미터로 분자를 쪼갠 거. 이게 이제 에어브러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브러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브러쉬를 할게요. 한번 보시죠. 제가 노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요. 제가 조금 남은 앰플은 이렇게 피부에 사용할게요. 네, 나오지 않네요.
여기까지 저의 두피 개선 관리를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게 피부 근육층까지 더 흡수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을 하던 도중에 시간이 비는 사이에 두피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라서, 제가 지금 사실 다음 타임에 회원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적외선은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 스타일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 지성 두피와 산후 탈모 개선 관리 4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